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보던 뚱뚱한 주인공의 화려한 변신. 과연 현실에서도 가능할까? 쭉쭉 살만 빠지면 꿈에 그리던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 No! 천만의 말씀! 살 빠진 후 축 처진 라인까지 매끈하게 살려줘야 진정한 아름다움이 완성된다. TV 주치의와 함께 몸매 살리는 체형 교정의 모든 것을 알아보세요. 안녕하세요. TV주치의 신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미정입니다. 네, 날씬하고 균형 잡힌 몸매는 누구나 다 원하는 그런 그럼요. 것일 텐데요. 네. 특히 이제 비만이나 고도비만으로 살이 쪘다가 빠진 경우에는 이 늘어진 살 때문에 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맞습니다. 다이어트는 성공했는데 살이 빠지니 이 늘어진 살을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고민이신 분들 오늘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체형 교정을 위한 수술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과 전문의 박윤찬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뭐 전신 성형을 통해서 네. 인생이 달라졌다. 뭐 이런 말을 하는 영화나 드라마도 참 많고요. 네, 그 드라마 저도 봤는데. 실제로도 제 주변엔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체형 교정을 받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많은 양의 체중을 감량하다 보면 아무리 건강하게 올바른 방법으로 감량을 했다고 해도 살처짐, 즉 이렇게 남아도는 피부가 아래로 많이 늘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흔히 처진 살은 운동으로 좀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지만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완벽하진 않죠. 물론 피부가 살짝 처진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 어느 정도 운동으로 탄력을 회복할 수 있겠지만 네. 많은 양의 체중을 감량하게 되면 피부 처짐이 상당하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운동을 해도 다시 올려붙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나 이 살이 많이 찐 분들은 피부가 튼 경우가 많아서 그렇죠. 예, 튼 살. 그렇죠. 네. 튼 살이 있는 경우에는 피부 자체가 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운동을 아무리 해도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저는 처음에 체형 교정 수술이란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건 뭐지? 네. 지방흡입술인가 싶었거든요. 같은 건 아니죠. 지방흡입술은 체형 교정술에 안 들어가는 건가요? 물론 뭐 딱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물론 이럴 수는 있습니다. 어떤 부위의 그 살처짐을 해결을 하면서 같이 지방 흡입을 해 주었을 때 효과가 더 좋겠다 싶으면 같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지방 흡입 수술도 체형 교정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체중을 많이 감량했을 때 지방 흡입 수술이 도움이 반드시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는데요. 피부가 약간 늘어져 있는데 지방 흡입을 하게 되면 안에 볼륨이 더 줄어서 오히려 더 쭈글쭈글해지고 더 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탄력이 없어져서. 네. 그렇군요.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방 흡입이라는 것은 이제 피부 아래에 있는 피하 지방을 일부를 빼서 몸매를 매끄럽게 해주려고 하는 시술이고요. 체형 교정을 위한 수술은 늘어진 피부를 잘라내서 매끈하게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들어서 얼굴이 많이 처진 경우에 페이스리프트라는 수술을 통해서 얼굴의 탄력을 회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몸에 전신의 피부가 많이 늘어진 경우는 늘어진 피부를 잘라내서 몸을 타이트하고 매끈한, 즉 살이 찌기 전의 상태로 다시 돌려주는 수술입니다. 네, 방금 뭐 수술 방법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전신 마취를 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은 전신 마취가 필요할 정도로 수술 시간도 좀 길고 수술 부위가 넓은 수술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걱정을 많이 하세요. 뭐 부작용이나 이제 후유증 같은 게 없을까 걱정되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뭐 그런 것들은 별로 없습니까, 이건? 물론 수술이다 보니까 100% 안전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무리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체형 교정을 위한 바디리프팅은
내부 장기를 건드리는 수술이 아닙니다. 겉에 있는 늘어진 피부만을 제거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어떤 치명적인 합병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합병증보다는 이 수술은 어쩌면 이제 미용적인 면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몸매를 좀 더 타이트하고 매끈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수술은 몸에 상처를 남기면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그 남는 상처를 덜 흉하게 남기고 또 가능하면 덜 보이는 위치에 남기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아름다운 피부를 재생시키는 수술인데 상처가 남는다는 게 조금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뭐 미용 목적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시는데 이게 개인적인 노력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관리 안 하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물론 사실 이 수술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비용도 크고 수술 후에 통증도 제법 있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걸 투자해서 매끈한 몸매를 다시 되찾았는데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일에 다시 체중이 많이 쪄버리고 그리고 다시 감량을 한다면 이미 수술 이전 상태와 똑같이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끈한 몸매를 되찾았다고 해도 방심하지 않고 어느 정도 적절한 체중을 유지해야 그 몸매를 그대로 쭉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그러기 위해서 아무래도 좀 뭐 운동 같은 게 좀 중요하겠죠. 적절한 식이 조절, 또 적절한 활동, 운동, 네, 둘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이런 수술하는 병원이 요즘 보니까 참 많더라고요. 인터넷에 뭐 체형 교정 쳐보면은 비만 클리닉 쳐보면 아우, 왜 병원- 수천 개가 나오죠. 그거 어떻게 해서 선택하기가 굉장히 좀 힘듭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이게 병원을 선택할 때 좀 어떤 점을 좀 고려해서 선택을 해야 될까요? 최근에는 이런 수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네. 수술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에만 너무 현혹되지 말고 수술하는 병원과 의사가 이 수술에 대해서 얼마나 경험을 하고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는지를 잘 알아본 후에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술은 처진 피부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에 없던 상처를 새로 만드는 수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첫 번째 수술을 얼마나 제대로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박윤찬 원장님에게 뭐 비만과 비만 수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제가 요즘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게 위밴드 수술을 받았던 환자들이 이거 이제 그 연예인 그 사망 사건 때문에 이거 빼달라고 다시 재수술해달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어떻습니까? 네. 사실 지금 저희 병원에서도 저에게 수술 받은 분들께서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과연 제 밴드 괜찮으냐,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수술한 지 오래됐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많이들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위밴드를 제거하겠다는 제거 수술을 예약하는 분들도 상당히 늘고 있는데요. 네. 제거하는 것도 수술입니다.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는 밴드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밴드를 불필요한 수술을 통해서 제거하는 것도 이것 또한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밴드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알려지고 너무 쓸데없이 공포심을 가지는 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은 뭐 재수술을 통해서 어떤 또 합병증 같은 게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생겼을 때만 위밴드를 제거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혹시 뭐 위밴드를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에만 제거를 해야 된다. 그런 원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에는 박윤찬 원장님과 함께 비만과 고도 비만 그리고 외과적인 수술 치료 방법까지 살펴봤는데 TV 조치 언젠가부터 공식 질문이 됐어요. 네. 원장님은 왠지 몸짱이실 것만 같고 네. 운동 열심히 할 것 같고 약간 그런데 모범생 스타일이에요. 네. 건강관리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글쎄요, 뭐 전 사실 특별한 건 없고요. 네. 그냥 마음 편하게 살자가 사실은 저의 건강관리 노하우입니다. 스트레스 안 스트레스를 받고. 가능하면 적게 받자. 네. 근데 네. 사실 스트레스를 적게 받으려면 또 생활 자체를 좀 더 어떻게 보면 눈치 안 보고
제대로 네. 뭐 남들한테 속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떳떳하게 살면 마음 편하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름진 것도 드시나요? 가끔 필요할 때 먹습니다. 즐겨 먹기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외과 의사들이 보면요. 네. 그리고 잘하세요. 네, 원장님 어떠신가요? 저도 수련 기간 때는 꽤 그 분위기에 어울려서 네. 많이 했는데요. 네. 저 요즘은 좀 많이 삼가하려고 애를 쓰고 아, 있습니다. 요즘 수술이 워낙 많으셔서. 그렇지는 않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박윤창 원장님 고맙습니다.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차고 건조한 칼바람. 문 하나 차이로 달라도 너무 다른 바깥과 실내의 심한 온도 차이. 집, 학교, 사무실에서 온종일 사용하는 훈훈한 각종 난방기구까지. 겨울하면 떠오르는 이 모든 것들이 내 피부를 울린다? TV조치가 겨울철 조심해야 할 피부 질환의 모든 것들을 알려드립니다. 네, 지난 11월이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만관리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비만을 관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비만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단순히 미용 목적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도 꼭 체중 관리 필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함께 마무리할게요. 네, 생활의 활력. 건강으로 찾으세요.